새로운 재능들과 함께 천문학적인 돈이 오가며 재미를 선사하는 이적시장.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유독 축구판에서 큰 돈을 들인 비싼 선수들이 죽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러다 비싼 선수들은 대체 왜 못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호다닥 영상을 만들게 됐죠. 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축구 이야기. 그럼 다들 준비됐나? 들어가기 전에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시는 분 빠르게 한번 만나보고 갈게요.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원료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통신지원금 80만원의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원까지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꼭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익 150%를 보상한다고 하니 다른 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1668-3425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보세요. 가장 먼저 알아볼 비싼 선수들이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적료 거품. 혹시 위너스 커스, 한국말로 승자의 저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기업 인수 경쟁이나 경매와 같은 곳에서 서로 경쟁하다 결국 누군가 승리하면서 그 대상물을 가져가게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원래의 가치보다 높은 돈이 들어가 사실상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를 뜻하는데, 축구판에서도 당연히 핫한 매물이면 경쟁이 붙고, 그럼 또 파는 놈 입장에서는 옳았구나 싶어서 경쟁을 싹 붙인 다음에 최고에게 익절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가뜩이나 요즘 이적 시장에 거품이 잔뜩 끼어 돈 단위 자체가 달라졌는데 거기서 경쟁까지 심화돼 버리니 거품에 거품이 잔뜩 끼게 됐고, 그렇게 사실상 적정가 500억 정도의 선수를 900억, 1000억 요렇게 사오다 보니까 구단이나 팬 입장에서는 500억짜리 선수한테 1000억짜리 기대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레알로 이적한 호날두와 가레스 베일, 바르사로 이적한 수아레즈, 시티로 이적한 홀란드, 바이언으로 이적한 해리 케인 등등. 요런 선수들은 이적료가 비싸게 돼도 그 값어치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반면, 알레티로 이적한 주앙 펠릭스, 바르사로 이적한 쿠티뉴, 맨유로 이적한 안토니, 리버풀로 이적한 다르윈 누네스 같은 선수들은 사실 크게 보여주거나 증명한 것도 없는 상황에 당시 가격표를 보면 글쎄요, 소리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우스만 덴벨레 같은 경우는 돌문에서 한 시즌 반짝하고 2017년 바르사로 이적하던 당시 가격표가 1억 4,800만 유로, 당시 환율 기준 하나로 약 2천억 정도인데 이게 어울리나요? 근데 2023년 파리로 이적하던 당시 가격표는 5천만 유로로 약 720억. 어때요? 이제야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높은 이적료로 이적하면 자연스레 관심도가 과도하게 몰릴 수밖에 없는데, 이적 전에는 보통 못했던 상황보다는 잘했던 장면이나 상황들에 포커스가 맞춰져 왜 핫한 선수인지에 대해 시끌시끌한 반면, 이적 후에는 높아진 몸값 탓에 잘한 건 몸값 대비 당연한 거고, 좀만 실수하거나 못하면 열심히 씹어제끼고 난리가 나는, 그러니까 사소한 실수에도 큰 비난으로 이어지고 포커스가 맞춰져 선수들의 자신감 저하로 이어지는데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높은 기대치 때문에 오는 압박으로 재기량을 펼치지 못하니까 제발 신경 끄고 부담 좀 그만 주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팬들 입장에서는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육지 김치는 헐값에 갯벌 공격수 하나 샀다더라. 빚집 빡시는 돈 풀어서 리그 최강 중앙 완성했다더라. 이러니 당연히 우리 팀이 큰 돈 지르면 큰 기대를 갖는 게 당연하고, 또 반대로 탑팀 팬들은 아하! 걔를 데려갔다고? 그래, 함 두고 보자 라며 배알 꼴릭 플러스 망하라고 물 떠놓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려면 남이 망해야 되고 남이 잘 되면 우리가 망하는 어쩔 수 없는 경쟁 시스템이라 관심을 끌래야 끌 수가 없는데요. 구단 입장에서도 당연히 돈으로 굴러가는 프로스포츠의 세계에서 돈을 그만큼 박았다는 건 그만큼 투자 대비 아웃풋을 바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게임만 해봐도 만원 주고 산 일반 몽댕이랑 100만원 주고 산 삐까번쩍 뒤틀린 황탄의 몽댕이랑은 애초에 기대치랑 성능 자체가 다르잖아요. 여튼 이러한 기대치와 과도한 관심에 부응해야 된다는 부담감에 위축돼 재기량을 펼치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지만, 이 부분만큼은 어떻게든 이겨내야 하는 스타의 숙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비싼 선수들이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전술 구조화를 꼽는데, 기본적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받고 이적할 정도의 선수라면 보통 해당 팀의 에이스로서 자신에게 딱 맞는 맞춤 점수에서 뛰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데요. 근데 그 정도 돈을 질러 데려갈 정도의 팀이면 이적생 하나 때문에 전술을 갈아엎거나 맞춤 전술을 짜주는 건 말도 안 되고, 또 입맛에 딱 맞는 포지션과 역할을 부여하기도 쉽지 않죠. 거기다 그런 팀에는 이미 에이스 수준의 선수들이 즐비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이적 후에는 자신과 팀 전술이 맞지 않아 재기량을 못 내는 선수들이 다수 발생했는데요. 대표적으로 각각 리버풀, 알레티에서 공격의 핵으로서 경기를 바꾸는 에이스 역할을 도맡았지만 바르사에서 메시에게 병 느끼고
강해져버린 쿠티뉴와 그리즈마. 콘테 아래서 세리에 폭격하고 첼시로 넘어왔지만 투엘이 본인 스타일에 맞지 않게 중앙에 박아놓고 타겟터로 써버리니 폭망하고 어네피 뛰어버린 루카쿠 등이 있죠. 비싼 선수들이 못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팀 분위기 적응인데, 사회의 어느 분야의 직종이 그렇듯 축구팀에도 각각 언어, 나이, 국적 등 서로 스타일이 맞는 여러 그룹들과 실질적 팀 리더 혹은 라커룸 리더, 분위기 메이커 등이 있고, 또 팀 내 보이지 않는 서열이나 분위기 같은 게 존재하는데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리그 B클럽에서 뛸 정도의 선수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에고가 굉장히 강한 선수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팀의 새로운 선수가, 그것도 기존 팀의 중심에 있는 선수들보다 막대한 돈을 받고 합류하면 팀 내 분위기가 아무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적한 선수 본인도 적응에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데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분명 텃세가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기존 팀원들 또한 막대한 몸값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매일같이 손발을 맞추고 일해야 하는 새 직장 동료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으면 그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심지어 초반에 살짝 삑살이 나서 실망이라도 시킨다거나 팀 내 핵심 선수와의 관계에서 살짝 빠그라졌다? 그럼 많이 외로워지고 멘탈 나가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로 아스날, 레알 등 가는 곳마다 왕따 당했다고 주장하는 아넬카, 또 바르사로 이적했던 질라타는 메시 중심의 팀 선수를 자신을 메시 따까리나 시킨다고 생각한 페베 지시와 소통 방식에 불만을 느끼고 한 시즌 만에 이적하기도 했으며, 파리로 이적했던 네이마르는 합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카바니와 프리킥, PK 키커와 관련해 갈등을 빚으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국가 적응 또한 비싼 선수들이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 보통 엄청난 메가 이적들은 다른 국가로의 이적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야 단순히 축구만 보지만 선수들은 문화, 환경, 인프라, 인간관계 등등 모든 게 달라지는데요. 솔직히 우리는 고작 며칠, 몇 주만 해외로 여행 가도 얼마 안 가 김치찌개와 같은 한식이 마렵고, 한국의 간편하고 꿀든 인프라, 또 지인들 등 세상 아련하게 고향이 그리워지기 마련인데, 맨날 해외 생활하는 선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물며 리그 스타일 또한 압박의 강도나 몸싸움, 각 팀의 전술 스타일, 심판 성향 등등 다른 게 너무 많아 적응하기가 쉽지 않죠. 대표적으로 현지 적응에 애를 먹었던 선수로는 토트넘에서 향수병으로 고생했던 로베르토 솔다도, 맨날 우중충한 날씨에 음식 맛도 심각하다며 맨체스터를 혐오했던 디마리아와 카를로스 테베즈, 국대 차출도 힘들어했을 정도로 향수병과 공황장애가 심해 외국 B클럽으로 이적을 꺼렸던 헤수스 나바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싼 선수들이 못하는 이유에 대해 또 다른 시각으로는 목표의식을 부진의 이유로 꼽기도 하는데, 다소 하이팀에서는 드림클럽이나 상위클럽으로 가기 위한 목표의식으로 미친듯이 구르다가 이적 후에는 막상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번아웃 혹은 매너리즘에 빠져 살짝 나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낸데 하면서 겉멋이 잔뜩 들어 제대로 나버린 케이스도 있는데요. 주급이 수억 원대로 올라가고 주위 선수들은 전부 월클에다 노는 물 자체가 달라져 버리니 거기에 눈이 돌아버리는 거죠. 대표적으로 합리적 의심으로다가 다른 쪽에 눈이 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분이야 고트 에덴 하자르가 레알로 이적 후 완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으며, 프랑크푸르트에서 레알로 이적했던 루카 요비치 또한 완전 먹튀 수준의 활약을 보이다 팀을 떠났고, 맨유에서 암울한 커리어를 보낸 멤피스 데파이는 겉멋 잔뜩 든 묵은본 행동으로 고참인 루니에게 욕을 얻어먹기도 했으며, 시티로 이적해 벤치만 달구다 페밭에 살쪘다고 공개 저격당한 칼빈 필립스 등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이유로 혹사 문제인데, 에이스의 숙명답게 이적 전 소속팀에서 빡세게 굴려지면서 이미 갈릴 대로 갈린 후 이적 후에 망가져버린 선수들도 있는데, 요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건 뭐 아무래도 리버풀 말년에 조짐이 보이다 무리하게 월드컵 찍고 첼시로 이적해 완전히 망가진 페르난도 토레스, 또 레알로 이적 후 골골거리다 부상을 숨기고 무리하게 월드컵 나갔다 장렬하게 전사하신 카카, 17, 18살 때 빵 떠버리면서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갈린 후 비교적 젊은 나이에 내리막을 걷게 된 마이클 오원, 바이언에서 무릎 쪽에 살살 조짐이 보이다가 맨유 와서 제대로 터지면서 전설의 포켓몬이 돼버린 오원 하그리브스 등이 있습니다.